20번부터 볼게요.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포함하여 인쇄하기 위한 방법. 자, 시트 탭에 있죠. 2번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쇄를 할 때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 가면 눈금선 또는 행렬 머리글 이런 거 체크해 주면 미리 보기 했을 때 행과 열의 머리글도 보이고, 그다음에 선을 넣지 않았는 자리에도 확대를 시켜볼게요. 선을 테두리를 넣은 거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런 자리들도 선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셀 구분선, 눈금선 같은 거라 했고요. 그래서 2번처럼 페이지 설정에 그게 또 시트 탭인 것까지 외우시고 눈금선, 행렬 머리글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 작성했을 때 이런 테두리 선 같은 거 넣기 전에 그냥 글자 데이터만 쭉 입력을 하잖아요. 글자 데이터만 쭉 입력했는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표 테두리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테두리를 안 그려놨을 때 대충 빠르게 인쇄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여기 있는 눈금선에 체크를 하고 인쇄를 하러 가면 내가 썼는 데이터에 대해서 눈금선이 안 나오면 어때요? 글자만 쓰고 눈금선 안 나오게 이렇게 되면 이 표 내용을 보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는 눈금선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테두리나 뭐 이런 서식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인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눈금선에 체크를 해주면 테두리를 넣지 않아도 선이 그려져서 나옵니다. 21번 볼게요.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옳지 않은 거.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하여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자, 셀 오류, 지금 풀기 예제에 가서 볼게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 있는 것을 이제 인쇄하러 가보면 여기 오류 있는 그대로 표시가 되죠. 샵에 네임 하는 오류가 그대로 표시되고 있어요. 근데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 셀 오류 표시, 그 셀의 오류를 표시된 대로 인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공백해주면, 공백 확인, 그러면 인쇄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시트 탭에 셀 오류를 이렇게 줄표 2개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다시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 샵에 NA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샵 NA로 표시되어지고, 시트 탭에서 그래서 표시된 대로 또는 이렇게 줄표나 NA나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공백은 표시를 안 하는, 비어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해서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인쇄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세로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매크로 예제에서 해볼까요? 이때 인쇄를 할 때, 파일 인쇄하러 갔을 때 지금 상하 가운데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거를 페이지 설정에 여백 탭에서 여백의 양도 조절하지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 샘플 미리 보기에도 보시면 가로 가운데 하면 이쪽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 가고요. 세로 체크하면 이렇게 가운데 가죠. 확인해주면 종이에 이렇게 가운데 가도록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백 탭에 있습니다. 여백 탭에 문제에 따라서는 어느 탭에 있는지 묻기도 하고, 그냥 지금은 페이지 설정 그 여러 탭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어디 있는 건지는 묻는 건 아니고, 이런 기능 있는가 묻는데 그 기능이 가로 세로 가운데 위치하는 기능이 있죠. 더 정확히 하면 여백 탭에. 그다음 3번에 시작 페이지 번호 옵션을 이용하여 인쇄할 페이지의 시작 페이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인쇄를 할 때 페이지 번호가 나오도록 인쇄를 할 수 있는데,
시작 페이지 번호에 자동되어 있으면 기본은 1페이지부터 됩니다. 자, 페이지 번호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가서 머리글 또는 바닥글에 가서 이렇게 요 아이콘 눌러주면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자, 페이지 번호 일단 확인해주면 기본은 1페이지로 인쇄가 되고 있죠. 1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탭의 시작 페이지 번호.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를 다는 거는 머리글에서 달았어요. 자, 근데 페이지 탭의 시작 페이지 번호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시작 번호를 나는 5페이지라고 해주고 싶다. 그럼 5라고 해주면 이게 1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가 6페이지 되고 1, 2페이지가 5, 6페이지로 이렇게 시작 페이지 번호를 달아주는 거 페이지 탭에 요 기능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설치된 여러 대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인쇄를 하러 갈 때 파일에 인쇄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인쇄할 프린터기예요. 인쇄할 프린터는 인쇄 프린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컴퓨터 일반 과정에서 기본 프린터라는 걸 좀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녹색 체크 표시되어진 프린터기 종류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 여러 대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기본으로 자주 쓰는 거 있죠. 그걸 기본 프린터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쇄하러 왔을 때 인쇄 명령 내리면 이 프린터기로 인쇄된다는 거고요. 자, 다른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고 싶다면 선택해서 프린터기 종류를 바꿔주면 돼요. 프린터기가 여러 대 있다면 이거는 실제 프린터기는 아니고 뭐 가상의 그저 다른 건데 어쨌든 실제 프린터기가 다른 종류가 있다면 선택을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바꾸는 건 페이지 설정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인쇄 화면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페이지 설정 안에 있는 거 물었어요. 그죠? 질문이. 그래서 페이지 설정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프린터기 종류 바꾸는 것이. 그래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다 실습이 가능했었어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음 22번 옳지 않은 거 인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고요. 자, 1번에 인쇄 영역에 포함된 도형은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므로 했는데 우리가 아까 필기풀이 예제에서 볼게요. 아무 설정도 안 해도 이 도형 어떻습니까? 인쇄되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 보인다는 건 프린터기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인쇄가 되지 않으므로 하는 앞문장이 이미 틀렸고요. 그다음 인쇄를 하려면 도형의 크기 및 속성 대상자에서 개체 인쇄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했는데 자, 이 도형의 크기 및 속성에서 이 도형의 크기 및 속성에 가면 속성 부분에 개체 인쇄가 어때요? 개체 인쇄가 체크되어 있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도형은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도형의 기본 속성은 인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형의 기본 속성은 인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은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므로 이 말이 틀린 거죠. 인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여기 가서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2번에 인쇄하기 전에 워크시트를 미리 보려면 컨트롤 F2를 누른다. 자, 인쇄 미리 보기 갈 때 편집을 하는 화면에서 미리 보기 갈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파일 인쇄하면 이 화면 나오잖아요. 자, 되돌아갈게요. 여기 컨트롤 F2번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컨트롤 F2번이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컨트롤 F2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죠? 누르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컨트롤 F2번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3번에 기본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열머리글이나 행머리글은 인쇄되지 않는다. 체크를 해줘야 인쇄되죠. 기본값에는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
여기 있는 부분은 다 체크가 안 된 게 기본이고 메모는 없는 게 기본이고 셀 오류 표시는 표시된 대로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면 행렬 머리글에 체크해 주면 되고 4번 워크시트의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 자, 인쇄할 때 페이지 설정에서 잠시만요. 이제 되네요. 네, 페이지 설정에서 지금 아까 방금 우리가 인쇄 영역 시트 탭에 인쇄 영역에 특정 부분만 범위를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가보면 요 부분만 인쇄된다는 겁니다. 그죠? 인쇄 영역. 자, 그 인쇄 영역은 요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여기서는 수정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수정할 수가 없고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의 페이지 설정에 있는 요 추가 옵션 눌러서 나온 요 시트 탭에서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죠. 자, 이 자리에서 지우고 확인해주면 미리 보기 해보면 다 나오는 거고 특정 부분만 범위 설정해주면 그 부분만 인쇄하고 근데 요 인쇄 영역은요 인쇄 영역을 지정을 한번 해놓고 확인한 상태에서 인쇄를 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그 인쇄 영역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의 문서를 누군가한테 보내주면 분명히 내용은 다 있는데 인쇄를 다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쇄 분명히 다 내용이 있는데 미리 보기를 하거나 인쇄를 프린터기로 인쇄했을 때 안 보인다면 이 인쇄 영역에 설정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인쇄 영역을 아까 그 자리에서 없애도 되고 여기에 인쇄 영역 해제 여기 하셔도 되고 인쇄 영역을 아까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여기에서 내가 직접 어느 만큼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지만 취소할게요. 자,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인쇄 영역에 가서 인쇄 영역 설정 이렇게 해줘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회색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 자리 다시 가보면 똑같이 범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쇄 영역을 또 다른 자리를 해볼까요? 범위 설정하고 인쇄 영역 설정 하면 이 자리 됐죠? 다시 딴 자리를 이렇게 범위하고 인쇄 영역에 추가 그런 식으로 인쇄 영역을 떨어져 있는 자리도 이렇게 시트 탭에 가보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여기서 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리 보기 해보면 요거 인쇄되고 요거 인쇄되고 영역별로 따로 인쇄되기도 하죠. 그리고 없앨 때도 여기 와서 해도 돼요. 인쇄 영역 해제 그러면 요 안에 내용이 결국 바뀌어 있습니다. 지워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워크시트의 내용 중 특정 부분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시트 탭에서 23번 옳은 거 1번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서 숨기기를 실행한 영역도 인쇄된다 했는데 숨겨진 건 인쇄할 때도 숨겨진 건 인쇄가 안 되고 또 차트 그릴 때도 숨겨진 건 차트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숨기기. 제가 이열을 스프레드시트 과목이 있는 이열을 숨길게요. 여기서 숨기면 차트도 숨겨졌고요. 또 인쇄할 때 파일에 인쇄 컨트롤 F2번 이렇게 눌러서 갔을 때 스프레드시트 과목이 없죠. 자, 숨겨진 거 다시 보이게 하는 방법은 숨겨진 이열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D에서 F까지를 드래그 한 다음에 숨기기 취소
이렇게 해서 살릴 수도 있고 다시 실행 취소해서 자, 숨겨진 이 열을 요 경계선에 자, D 바로 옆에 진하게 세로 한 줄의 좌우 화살표 있을 땐 D열의 너비를 넓히는 거고 조금만 오른쪽 가면 세로 두 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줄 나와 있을 때 드래그하면 숨겨진 걸 찾아내는 거고 또 숨기는 방법도 자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숨기기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열의 너비를 이 열의 너비를 줄이다 더 줄이는데 적당히 여기까지 가서 놓은 건 숨긴 거 아니고요. 좀 D열이 약간이라도 밀리도록 좀 더 갈게요. 자, 이렇게 좀 더 가서 놓으면 그게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로 숨기기 취소나 숨기기도 되고 또는 그냥 메뉴로 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할 땐 걸쳐서 D에서 F까지 그래야 E가 포함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숨기기 취소하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건 인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2번에 인쇄 영역에 포함된 도형들을 함께 인쇄하려면 그냥 기본이 함께 인쇄되는 거죠. 간단하게 인쇄라는 메뉴를 누르지 않는 이상 그냥 기본이 자, 컨트롤 F2번으로 가볼게요. 기본이 이렇게 인쇄되는 거고 간단하게 인쇄를 해주면 인쇄를 하러 갔을 때 간단하게 인쇄는 글자 색은 남고 지금 글자 색 안 보이지만 글자 색 외에 나머지는 싹 다 없어지는 게 간단하게 인쇄였어요. 그리고 개체의 기본 속성은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간단하게 인쇄에 체크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인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형을 함께 인쇄하려면 개체 인쇄 선택을 하여 인쇄한다가 아니라 그냥 기본이 일부러 선택하러 안 가도 선택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이 인쇄되는 거다라는 거고 3번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만 인쇄하려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쇄 명령을 실행한다. 자, 차트가 있을 때 그냥 인쇄 명령 내리면 다 인쇄되는데 차트를 선택 한번 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파일 인쇄 또는 컨트롤 F2번 눌러보면 차트만 인쇄됩니다. 차트만 인쇄되고 있어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쇄하면 차트만 인쇄된다. 4번 여러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려면 인쇄 대화 상자에서 여러 시트를 선택하여 인쇄한다는데 여러 시트라는 선택 사항은 없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인쇄를 하러 갔을 때 매크로 예제에서 할게요. 인쇄를 파일에 인쇄하러 갔을 때 인쇄되어지는 것은 뭐가 인쇄됩니까? 현재 보고 있던 시트, 그 시트만 인쇄되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 활성 시트 인쇄, 요 자리 묻고 있어요. 활성 시트 인쇄이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그 시트가 인쇄되는데 전체 통합 문서 이렇게 해주면 밑에 페이지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다른 시트들도 다 인쇄되고 있어요. 지금 매크로 예제에 시트 6개 있었잖아요. 그 6개에 있는 시트들 전부 다 인쇄됩니다. 전체 통합 문서니까 통합 문서라는 건 요 16 매크로라는 이 문서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시트가 다 인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영역 인쇄 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여기 인쇄 페이지 설정의 인쇄 영역 요 인쇄 영역은 저장되어진다 했죠. 그죠? 요만큼 내가 범위를 설정해 버리면 요 항상 요 범위만 인쇄되도록 보관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설정을 안 하고요. 여기서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블럭을 한 다음에 특정 부분을 블럭한 다음에 인쇄 메뉴로 가서 선택 영역 인쇄를 해주면 그냥 활성 시트 하면 그 블럭 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인쇄됩니다. 근데 선택 영역 인쇄 이렇게 해주면 블럭 설정한 내용만 인쇄가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일회용으로 인쇄하고 기록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럭을 또 풀어버리면 그런 거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요것만 잠시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요 인쇄 영역 설정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블럭한 다음에 인쇄하러 가서 선택 영역 인쇄해주면 그것만 인쇄할 수 있어요. 보통은 기본값은 활성 시트 인쇄고, 전체 통합 문서를 하면 모든 시트들이 다 인쇄가 되고 있고, 선택 영역 인쇄를 하면 그 범위 설정한 블럭 설정한 부분만 인쇄를 하고, 또 아까 한 가지 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쇄를 가보면 이 자리가 이렇게 메시지가 돼 있어요. 선택한 차트 인쇄. 다른 거는 선택을 못 하거든요. 선택한 차트 인쇄라고 해서 차트만 인쇄되고, 이 메뉴에 있는 것들 쭉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트를 선택하는 이런 메뉴 자체가 없죠. 여러 시트를 다 인쇄하려면 뭐 합니까? 전체 통합 문서 인쇄하면 다 인쇄하는 거죠. 다음 24번에 자, 인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에 워크시트의 일부분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2번에 인쇄되는 시작 페이지 번호 다르게 지정할 수 있죠. 다음 눈금선 행렬 머리글을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4번에 기본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구분선과 페이지 번호가 나타난다. 자, 기본 보기에서는 페이지 구분선은 뭐 연하게 보이는 선이라면 보이긴 하는데, 페이지 번호는요 안 나오죠. 페이지 번호가 나오려면 자, 요걸 페이지 구분선이라 한다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자, 보기 메뉴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이 페이지 구분선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도 이것도 페이지 번호는 안 보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야 요 머리글 자리에 페이지 번호를 넣었다면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머리글이나 또는 바닥글에, 저 밑에 있는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넣는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죠? 그냥 이 편집하는 화면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기 때문에 기본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번호를 볼 수가 없어요. 25번 출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엑셀에서 그림을 시트 배경으로 사용하면 화면에 표시된 형태로 시트 배경이 인쇄된다. 자, 시트 배경이라는 것이 이거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에 이거 틀렸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문서의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 가면, 자, 요 메뉴는 이 페이지 설정에 없는 기능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요 메뉴는 여기만 따로 한 개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다른 내용들은 뭐 나누기는 없는 거긴 하네요. 이 인쇄 제목이나 인쇄 영역 크기, 뭐 여백을 그죠? 페이지 설정에 안 가고도, 페이지 설정 메뉴 안에 안 가고도 기본 또는 넓게 좁게 이렇게 여백 주는 거. 또 용지 방향은 아까 페이지 설정 같으면 세로 가로, 페이지 탭에 가로 세로를 정하는 게 있거든요. 또 크기 같으면 A4 용지 크기 부분도 페이지 설정에 가면 여기 용지 크기, 자, 용지 크기 A4 또는 다른 종이 선택하는 게 페이지 탭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일한데 인쇄 영역도 아까 봤고, 자, 그런데 인쇄 제목도 이 부분이 반복할 행열 하는 거니까 똑같고, 근데 배경에 왔어요. 자, 배경이랑 요 나누기는 여기만 있는데, 자, 배경을 눌러주고 뭐 그림을 뭐 내 컴퓨터에서 그냥 찾아볼까요? 아무 그림이나 넣을게요. 자,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어진 사진 폴더나 뭐 이런데 있는 그림을 하나 배경으로 넣었어요. 자, 그러면 화면에서는 이 배경 그림이 보입니다. 그 문서를 작성하고 배경을 넣었을 때 화면에는 배경이 보이는데 인쇄를 하러 가보면요, 인쇄에는 없어요. 인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배경 그림은 인쇄되지 않아요. 페이지 설정에 뭐 어떤 기능이 뭐 간단하게도 풀어놓을게요. 풀어놔도 배경 그림은 없습니다. 다른 거 뭐 다 기본값으로 해놨어도 배경 그림은 인쇄되지 않아요. 배경 그림은 그냥
이 편집하는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서를 저장을 하면요. 저장은 돼 있어요. 이 상태로 저장은 돼 있는데 인쇄에 영향 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 배경을 없애고 싶으면 다시 여기 눌러서 배경 삭제. 배경을 클릭하면 시트 종이의 배경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인쇄에 영향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바뀌어진 상태로 저장은 되어 있다 하는 거. 엑셀에서 그림을 시트 배경으로 사용하면 화면에 표시된 형태로 시트 배경이 인쇄는 아니다. 시트 배경이 바뀌어 있긴 한데 인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2번 시트 배경은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 워크시트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다. 저장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인쇄는 안 됩니다. 3번 워크시트에 삽입된 그림, 도형 및 스마트 아트 등 자, 이런 것들을 일러스트레이션 개체라고 하고 아무튼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은 출력할 수 있다. 아까 그림이나 배경 그림 말고 그냥 그림이나 도형이나 스마트 아트 다 인쇄되죠. 아까 도형 인쇄되는 거 보셨죠? 그림도 그냥 삽입의 그림 해서 삽입의 그림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넣은 그림은 인쇄할 때 인쇄가 되겠죠. 이쯤 넣고 한번 인쇄해보면 인쇄되고 또 스마트 아트는 파워포인트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자 여기 삽입에 우리가 도형은 직접 일일이 사각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건데 스마트 아트라는 거는 도형이 이미 세트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자, 세트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 형태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런 도형이 이미 한 세트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글자만 뭔가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 그 다음 이 도형의 서식도 스타일 가서 꾸미고 색상도 꾸며주면 도형 만들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죠?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 아트입니다. 스마트 아트. 그래서 이게 다 일러스트레이션 개체 안에 들어있어요. 요 그룹 안에 이런 것들 다 선택했을 때 조절점 찍혀지는 걸 우리가 개체라고 했어요. 이 개체를 꾸미는 요 메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메뉴 안에 뭐 있는지 봐놓으시고요. 자, 그거는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이든 도형이든 스마트 아트든 다 인쇄할 수 있는 것들이고 4번 차트를 클릭한 후 파일 인쇄를 선택하면 인쇄 대화 상자의 인쇄 대상이 선택한 차트 인쇄로 지정된다. 맞죠? 그다음 26번 옳지 않은 거 인쇄 미리 보기 옳지 않은 거 묻고요. 1번에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 너비 조절할 수 있으나 워크시트에는 변경된 너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죠. 자, 좀 지우고 자, 인쇄 미리 보기를 갔을 때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요 선을 눌러서 요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여야 되죠. 지금 제가 마우스 여기 눌렀습니다. 요것도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되고 오른쪽 밑에 여기 요 부분에 첫 번째 거가 여백선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거가 확대 축소였어요. 여백선을 보이고 안 보이게. 그다음 두 번째 거는 확대 축소. 자, 그래서 여백선을 보이게 했을 때 자, 여백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열의 너비도 조절할 수 있죠. 열 너비를 응시자명을 좀 많이 넓게 해볼게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상하 좌우 여백을 다 조절할 수 있고 열 너비까지 조절할 수 있다. 행 높이는 조절하는 거 없다 했었고 여기에서 조절한 건 되돌아 나갔을 때 실제로 넓혀져 있는 거죠. 실제 내용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으나가 아니고 조절할 수 있고 변경된 너비가 적용되어지죠. 다음 2번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여
여백 탭에서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미리 보기에서도 페이지 설정이 있잖아요. 그죠? 미리 보기가 설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페이지 설정을 눌러서 여백 탭에서 여백을 수정할 수도 있죠. 다음에 3번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대 축소를 누르면 화면에는 적용되지만 실제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대 축소라는 건 지금 이 끝에 있는 이 아이콘 요거 말하는 거죠. 이거 확대 축소 그냥 화면 상에서 키워서 보는 것 뿐이죠. 실제 인쇄에 영향을 주는 확대 축소는 여기 있는 이 배율 이겁니다. 그죠? 이 배율과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저 배율이 실제로 바뀌어지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기 방식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둘 세 장에 나와야 되는 거를 이 나눔선을 오른쪽으로 다시 요 나눔선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럼 두 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 또는 또 이 나눔선조차도 이렇게 보내면 세 장에 나올 걸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오게 하면 페이지 설정에 다시 가볼게요. 페이지 설정에 갔을 때 42%로 조절되어져요. 지난 시간에 자동 맞춤 1 해도 알아서 축소가 된다 했죠. 근데 여기 이 자리를 안 건드려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기본 인쇄 선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버리면 한 장 안에 다 나오게 해버리면 축소가 되죠. 이거는 어쨌든 페이지 설정에 있는 이 부분이 조절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한 것도 여기가 바뀐 거니까 이것만이 확대 축소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미리 보기 화면 일단 기본으로 바꿔놓고요.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은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에서 확대 축소라는 건 이 확대 축소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쇄할 때 뭐 글자가 더 커지거나 그런 변화를 주지는 않죠. 4번에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여백 표시를 체크한 후 마우스 끌기를 통하여 여백 조절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죠. 여백 표시를 체크해서 요 선을 끌어서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자, 27번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상하 좌우 여백 조절할 수 있었죠. 다음 2번에 머리끌과 바닥끌 여백 다 여백 조절하는 데 있었죠. 열의 너비도 있었고 행 높이 조절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죠? 28번 미리 보기 옳지 않은 거 1번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문서의 여백을 조정할 수 있다. 자,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여백 조절할 수 있었고 또 3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 너비를 조절하면 워크시트에도 변경된 너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2번은 페이지 확대 축소 단추를 눌러서 조정된 인쇄 크기대로 프린터에서 인쇄된다.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확대 축소는 인쇄에 영향 주는 거 아니다 했죠. 다음에 29번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미리 보기 대화 상자의 페이지 설정 거기에 안 되는 건 시트 탭의 인쇄 영역과 인쇄 제목 안 되는 거 있었고요. 자, 옳은 것 1번에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안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했어요. 시트 탭의 요 부분 인쇄 영역과 인쇄 제목에 해당되는 이거 외에는 요 페이지 설정 눌러도 다 가능하고요. 2번에 셀에 설정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할 수 있고 3번에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에
10에서 얼마였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인쇄 배율. 자, 인쇄 배율을 페이지 설정해서 자, 여기에 숫자를 자, 400보다 더 올리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죠. 내려는 가는데, 그죠? 밑으로는 10을 적었을 때 더 내리면 더 안 내려가고요. 10에서 400%였어요. 인쇄의 확대 축소 배율은 10에서 400%. 그래서 200이 아니고 400이고. 4번 페이지 탭에서 배율을 자동 맞춤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것도 맞죠. 이게 답이 왜 두 개인가 하면 옛날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메모가 안 됐어요. 메모가 페이지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안 됐는데 이제는 되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30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화면에 표시되는 워크시트는 최소 10%까지 축소할 수 있고 2번에 최대 400%까지 확대할 수 있고 3번에 보기의 확대 축소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선택하면 선택한 셀 범위로 전체 창을 채우도록 시트를 확대한다. 자, 제가 평소에 요거 실기 같은 거 할 때 보기 메뉴에 아까 요걸 다시 이야기할게요. 확대 축소에서 제일 사용자 지정으로 축소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가 10까지죠. 10보다 더 작게 2 확인하면 이것도 10에서 400까지. 아까 인쇄의 확대 축소 배율과 이 화면에 요거는 화면이죠. 화면의 확대 축소 배율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선택형 요 100%는 그냥 몇 퍼센트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돼 있든 축소가 돼 있든 100% 해주면 100% 화면으로 가는 거고 선택 영역 확대 축소는 제가 요만큼만 범위해서 이거 눌러주면 확대가 되는 거고 범위를 또 많이 선택해서 이만큼 범위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축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범위가 모니터 안에 꽉 차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금만 한 다음에 해주면 확대가 되고 범위 설정한 내용이 모니터에 꽉 차게 그래서 어떨 때는 범위를 조금 하고 눌러주면 확대가 될 거고 범위를 많이 해서 눌러주면 축소가 될 거고 어쨌든 확대 축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컨트롤과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어지죠. 컨트롤 휠도 확대 축소. 그 다음 4번에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스크롤 단추를 위로 굴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된다. Shift가 아니고 컨트롤이죠. 컨트롤 휠이죠. 컨트롤과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됩니다. 지금 제가 이 한글 프로그램 창도 컨트롤 휠을 굴려서 확대 축소를 하고 있어요. 자, 31번. 자, 요 그림 옳은 거 문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죠. 자, 지금 요 화면을 제가 좀 버릴 거 버리고 볼게요. 자, 요 화면을 예를 들어서 여기 이 7번에다가 한번 더 볼게요. 이 7번 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나누기를 딱 누르면 일단 나눔 선만 생겨요. 요 그림은 옛날 버전 그림이라서 모양이 좀 달라도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나눔선이 생겨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똑같은 그냥 이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셀 포인트가 요 화면에 있을 때 위로 스크롤하면 위로 올라갔죠. 다음에 왼쪽으로 스크롤 바 막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네 군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같은 내용을 네 개의 화면으로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처럼 조그만 자료는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네 군데나 보면서 할 필요가 없죠. 문서의 양이 우리는 항상 이 조그만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필기 시험을 친 학생 명단이다, 한 회에 그러니까 같은 날 시험 찾는 명단이다,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몇백, 몇천 명이 있는데, 자, 그 명단에서 저 위에 있는 학생과 저 밑에 있는 사람의 내용을, 위에 사람과 밑에 저 밑에 있는 떨어져 있는 다른 내용을 동시에 맞대 놓고 보고 싶을 때 문서의 분량이 많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 화면의 모든 내용을 다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부분의 거를 보고 여기는 저 밑에 있는 다른 사람 정보를 보면서 같이 뭔가 작업을 비교하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분할해서 내가 보고 싶은 부위를 네 군데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부분을 네 군데로 나눠서 보는 거고요. 자, 요 화면을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몇 번 셀에서 나누기를 한 걸까요? 이 그림만 딱 보고 몇 번 셀에서 나누기를 한 건지 어떻게 알죠? 지금 나눔선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D고 6이에요. 자, 이 자리는 스크롤 했기 때문에 A로 보이지만, 자, 요거 바로 오른쪽 뭡니까? 2죠. 그다음 이 선 바로 아래 7이죠. 요 그림만 딱 봐도 이 7번 셀에서 나누기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이 똑같이 A 이렇게 돼 있어도, 자, 나누기를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 7번 셀에서 나누기를 딱 하면 이걸 스크롤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한 개짜리로 그대로 보이지만, 이 화면을 위로 다시 왼쪽으로 스크롤 하면 그 E7이라는 주소는 안 보이고 이 부분을 보고 확인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D6이 보이니까 D6의 오른쪽 아래가 E7번이잖아요. E7번에서 나누기를 한 거고요. 이 나눔선을 없애는 방법은 한 번 더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항상 메뉴가 선택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지는 메뉴들은 한 번 더 해주면 없어져요. 자, 그 다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나눔선을 시트의 끝으로, 시트 저 밑에 끝은 찾아가기가 머니까 시트 끝 앞쪽으로, 또 이것도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도 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앞쪽으로 갈게요. 시트 끝으로 가져가도 나눠지고요. 아니, 나눔선이 없어지고요. 또 다시 나눌게요. 나눔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나눔선이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따라서 해보세요. 아무 자리나 어떤 문서든 마찬가지니까. 자, 나눔선을 드래그해서 없애보시고 더블 클릭해서 없애보시고, 또는 나누기 했던 거를 나누기를 한 번 더 눌러서 없애보시고. 그래서 문서의 양이 많으니까 한 번에 한 화면에서 다 살펴보기 힘들 때 이런 나누기 기능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여지는 다른 기능들 전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아무튼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는 나누기 기능이죠. 자, 32번에 나누기 더 볼게요. 자, 나누기 옳지 않은 거 1번에 창 나누기를 실행하면 하나의 작업창은 최대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최대 4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수직, 수평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자, 요건 다시 새로 설명 더 하면, 나눌 때 최대 4개잖아요. 아까 나눔선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지워버려도 2개로 나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4개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나눌 때
1행의 특정 셀에서 나누면, 여기서 나누면 어디 생겨요? 자, 여기서 나누면, 자, 특정, 만약 요 셀에서 내가 나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눠지면 결국은 지금 셀을 여기다가 두고 나누면 나눔선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럼 요 위에는 어차피 시트 내용이 없는 거니까 좌우로 두 개로 나눠지는 셈이 되죠. 자,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나누면 좌우로 수직으로 두 개 없애고, 그 다음 1행에 있는 특정 셀에서 나누기를 하면 상하로만 나눠지는 거죠. 이쪽 선은 나눠도 어차피 나눠질 데가 없으니까 상하로 이렇게 수평으로 두 개. 그래서 두 개나 네 개로 최대 네 개까지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다음 2번에 첫행과 첫열을 제외한, 아까 첫행과 첫열에서 하면 분할선이 한 개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셀에서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현재 셀의 위쪽과 왼쪽에 분할선이 생기죠. 셀의 왼쪽 위 왼쪽. 그다음 3번 현재의 창 나누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창 나누기를 지정할 수 있다. 없어요. 최대 4개라 했잖아요. 그죠? 최대 4개입니다. 추가로 창 나누기 지정은 못한다는 겁니다. 나눠서 보는 거는 그냥 편집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 4개까지 밖에 못하고, 지금 어떤 나누기가 있는가 하면 아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이 나누기는 인쇄의 나눔선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본 보기 상태에서도 나누기를 하면 나눔선이 연하게라도 생기긴 했는데, 이 나눔선을 제대로 진하게 보는 거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니까 이 화면에서 조금 확대시켜서 보면 여기를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이거는 나눔선을, 실제 인쇄의 나눔선을 넣어주는 거고, 아까 보기 메뉴에 나누기는 화면상에서 내가 편집하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고, 이거는 인쇄에 영향 주는 거. 이때는 자, 나눔선을 내가 여기에서 다시 나누기 삽입하면 또 나눠져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9장으로 나눠서 인쇄되는 겁니다. 나눔선을 이쯤에다가 두고, 여기 병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또 나누면 계속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나누기랑 이 나누기를 문제 풀 때 구분해서, 그죠? 이해를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요 나누기는 나중에 다시 더 볼게요. 그래서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해주면 이건 나눔선이 다시 없어졌고요. 그래서 추가로 창 나누기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요 창 나누기라는 건 창이잖아요. 창 메뉴의 나누기라는 겁니다. 다음에 4번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냥 화면상에서 창 나누기는 창 메뉴에 있는 보기에 창 그룹에 있는 나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화면상에서의 역할입니다. 다음 33번. 자, 엑셀의 창 나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워크시트의 내용이 많아 하나의 화면으로는 모두 표시하기 어려워 불편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기능이다.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런 기능을 쓰는 거죠. 다음에 2번 창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여러 개 창으로 분리하는 기능으로 화면은 최대 4개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형태는 인쇄의 영향 그대로 적용된다. 인쇄는 아니죠. 화면상에만 영향 주는 겁니다. 그죠? 인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쇄가 아니에요. 3번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으로 창 구분선이 표시된다. 셀 포인터가 있는 왼쪽 위에. 4번에 창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창 구분선을 마우스로 끌어서 분할된 지점을 변경할 수 있죠. 자,
창 나누기는 그렇게 분할선을 변경할 수 있고요. 34번에 창 정렬과 창 나누기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창을 정렬하는 방식은 네 가지 있다. 지금 창 정렬을 이제 또 추가를 할게요. 자, 보기 방식은 기본으로 되돌려 놨고요. 자, 나누기를 지금까지 봤고, 그 다음 지금 창 정렬은 모두 정렬 요 부분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새창 요거랑 같이 할게요. 지금 일단은 저는 매크로 파일하고 필기풀이 예제하고 두 개의 예제 엑셀 파일을 열어놨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새창이라는 걸 하나 눌러볼게요. 지금 필기풀이 예제의 파일을 보고 있는 중인데 새창을 딱 눌러주면 그냥 아까 그 보던 거 보고 있죠? 근데 제목 표시줄 한번 보세요. 제목 표시줄 보면 필기풀이 예제 콜론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보기에 새창 또 눌러주면 필기풀이 예제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창이 최대로 확대된 상태라서 이것만 보이고 있는데, 자, 다시 보기 메뉴에 모두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바둑판식으로 확인해주면 매크로, 요거는 매크로 파일이네요. 매크로 파일이 있고, 요 제목은 저는 요거 매크로, 여기 필기풀이 예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새창 했을 때 새로 열리긴 했지만, 자, 제가 요 끝에다가 A1번 셀에 뭔가 적을게요. 어때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여러 개 불러올 때 새창이었어요. 아까 요 새창이라는 이 메뉴는 그냥 빈 문서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현재 보고 있는 이 문서를 똑같은 걸 여러 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나누기하고 똑같아요. 나누기하고 똑같습니다. 나누기처럼 똑같은 거를 여러 개로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요 종이에서는 저쪽 한쪽 끝에 왼쪽 위에 걸 보고, 이 종이에서는 표가 그죠? 자료가 크다면, 그 데이터의 표가 크다면 저쪽 오른쪽 끝에 걸 보고, 여기는 왼쪽 밑에 거 보고, 그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도록 똑같은 문서를 여러 개 열어준 거고, 그 여러 개 하고 지금 매크로하고 이렇게 4개 있으니까 바둑판식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다시 모두 정렬 눌러서 가로 확인해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뉴도 못 찾겠죠. 지금 메뉴 찾기가 힘드네. 한 개의 창만 그냥 최대로 키울게요. 키워주고, 자, 다시 모두 정렬 세로 확인해주면 세로로 이렇게 4개가 보여요. 하나 좀 키워갖고 메뉴 쓸게요. 모두 정렬 계단식 확인하면 4개의 문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 문서를 그죠? 불러놨는 문서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정렬해가지고 보여주는지, 이게 창 정렬입니다. 바둑판식으로 보일지 아니면 세로로 여러 개, 세로로 여러 개, 가로로 여러 개, 아니면 계단 형태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창을 보는 방식이에요. 지금 한 개만 확대시켜 놓고 이거 취소할게요. 그래서 그 모두 정렬. 자, 1번에 창을 정렬하는 방식은 4가지. 다음 2번에 창 정렬은 여러 개 통합 문서를 배열하여 비교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다. 3번 창이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분할선을 마우스로 끌어 분할된 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자, 나누기를 했을 땐 드래그해서 분할된 지점을 바꿀 수 있죠. 4번에 창 나누기는 현재 셀 포인터의 우측과 위쪽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자, 현재 셀 포인터의
왼쪽이죠. 왼쪽 좌측과 위에 왼쪽 위에 설정이 되죠. 나눔선은. 자, 정렬도 아까 세 창 누르는 거는 자, 이거 좀 닫을게요. 몇 개는. 자, 정렬도 아니 아까 세 창을 누르는 거는 나누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서를 여러 개 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문서를 여러 개 열어요? 나누기도 있는데 세창 기능을 왜 따로 뒀는가 하면 자, 나누기는요. 자, 나누기를 다시 보시면 나눈 다음에 화면을 확대 축소할 때 무조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확대 축소를 사실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야지 사이즈나 어떤 모양 형태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 창 한 개만 제가 다시 더 열었고요. 요거를 자, 세로 이렇게 해볼게요. 세로 이렇게 했을 때 매크로 예제는 닫아놓고 다시 세로로 다시 할게요. 창에 모두 정렬, 세로 확인. 세로로 두 개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는 좀 확대해서 보고 요거는 작은 상태로 요 화면은 좀 더 작게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문서의 내용이 많을 때 전체를 축소해서 보면서 부분은 좀 더 확대된 상태로 작업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두 개의 창 형태로 나눠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같은 문서지만 두 개의 창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창은 같은 문서를 하나씩 더 여는 거고, 자, 모두 정렬은 같은 문서든 뭐 아니든 어쨌든 이거는 여러 개 창을 배열하는 방식을 정해주는 거고, 나누기는 그 같은 문서가 4개, 최대 4개 부분으로 나눠서 보이는 거고. 자, 35번.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 수직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 그게 창 나누기라는 겁니다. 수평으로 상하로 2개, 수직으로 좌우로 2개, 또는 가로 세로로 십자 모양으로 나눠서 최대 수평 수직 4개, 그게 창 나누기고요. 다음 36번 옳지 않은 거, 창 나누기 옳지 않은 거. 1번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면에 보여지는 방식인 거죠. 자, 2번에 셀 포인터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수직, 수평 분할. 3번 창 나누기를 수행하여 나누기 한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은 다르게 못합니다. 그죠? 나누기로는 다르게 못하고, 그래서 세 창 하는 거 열어서 다르게 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하는 거죠. 4번에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아무 곳이나 2번 클릭한다. 더블 클릭으로 나누기 취소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37번 다음 주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행과 열의 위쪽이나 왼쪽 부분이 항상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 틀 고정. 자, 이제 틀 고정을 설명할게요. 자, 화면이 자, 이거 학생 수가 많을 때 화면이 스크롤이 딱 되면 조금씩 스크롤이 되다 보면 과목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과목의 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옆으로 과목이 옆으로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 학생 이름이 안 보이니까 이게 누구의 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문자가 있는 이런 시리얼이나 오행 같은 필드명이 있는 이런 것들을 고정, 이쪽 왼쪽과 윗부분을 고정시켜 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셀 포인터를 두고 틀 고정, 틀 고정 이렇게 해주면 가늘게 선이 생겨진 걸 볼 수 있어요. 요 셀로부터 왼쪽 위에 틀 고정 선이 생겼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스크롤을 해도 윗부분은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스크롤하면 고정되어 있어서 그 누구 점수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스크롤해도
이게 누구 점수인지 알 수 있도록 이 C10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왼쪽 윗부분을 요 부분을 고정시켜 두고자 하는 것이 틀 고정입니다. 이 틀 고정선은 아까 나누기하고 달리 이렇게 조절할 수 없어요. 조절하는 기능 없고 틀 고정선은 없애는 방법도 틀 고정 취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 고정 취소로 취소는 할 수 있고요. 고정하고 싶은 셀의 오른쪽 아래에 셀 포인터를 두고 틀 고정해주면 요 셀로부터 왼쪽 위에 부분이 고정이 된다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틀 고정도 있는데 취소했다가 다시 첫 행 고정 눌러주면 자동으로 첫 행이 고정되어지고요. 자, 다시 틀 고정에 천열 고정하면 여기 A열이 고정되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보면 A열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첫 행 고정, 천열 고정이 있고, 또는 내가 원한 취소는 요 취소 방법밖에 없고, 아까 나누기는 취소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틀 고정은 요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 틀 고정하는 방법은 이것과 특정 셀의 왼쪽 위로 고정시키는 틀 고정, 첫 행 고정, 천열 고정,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 묻고, 자, 아까 37번에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행과 열의 위쪽이나 왼쪽이 항상 표시되도록 고정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틀 고정. 38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워크시트의 화면을 스크롤할 때 행 또는 열 레이블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2번에 행과 열을 모두 잠그려면 창을 고정할 위치에 오른쪽 아래 셀을 클릭한 후, 셀은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놓고 틀 고정을 실행하면 그 셀의 왼쪽 위에 틀 고정선이 생기는 거죠. 3번 틀 고정 기능에는 현재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틀 고정 외에도 첫 행 고정, 천열 고정이 있고요. 4번에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했는데 아니죠. 아무튼 지금 보기 메뉴에서 우리가 뭘 한 것들은 이거 전부 보기 메뉴에서 뭘 한 건 다 보여지는 상태를 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39번 틀 고정 옳지 않은 거. 1번에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특정 행이나 열이 한 자리에 계속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첫 행과 천열을 고정하여 표시되도록 한 번에 설정할 수도 있고, 3번에 틀 고정선에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틀 고정은 그런 방법으로 취소 못하고 나누기가 그렇게 되고요. 4번에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 적용되지 않는다. 자, 40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셀 포인터의 이동에 상관없이 항상 제목행이나 제목열을 표시하고자 할 때 설정한다. 그렇죠? 틀 고정, 제목행, 제목열 이런 것들, 제목이 있는, 문자가 있는 이런 거나 이런 거 이거 고정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다음 2번 제목행으로 설정된 행은 셀 포인터의 화면의 아래쪽으로 이동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되고, 마찬가지로 3번 제목열로 설정된 열은 셀 포인터를 화면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되고,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된다는 말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4번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셀 포인터를 틀 고정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고 창의 틀 고정 취소. 자, 셀의 위치 상관없이 틀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틀 고정 취소는 셀 포인트가 어디 있든 취소 누르면 돼요. 근데 방금 문장처럼 이렇게 특정 어떤 위치에 두고 취소하는 거는, 자, 아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요거 선 선명하게, 이거는 기본일 때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선이 좀 나눔선을 선명하게 보려고 이걸 했고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의 요 나누기는 인쇄에 영향 주는 나누기였죠. 그죠? 인쇄에 영향을 주는 나누기인데 이거는
나눌 때 여러 개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누르면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여러 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기를 취소하고 싶을 때, 나누기를 제거하고 싶을 때 내가 제거하고 싶은 선에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뒀다. 요 셀에 딱 닿여 있는 왼쪽을 기준으로 보세요. 오른쪽 말고 요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만 닿여 있잖아요. 그러면 요 셀이 선택되어 있을 때 나누기 제거 누르면 요 셀만 없어졌어요. 요 선만. 만약에 요 코너 여기를 딱 선택하면 왼쪽도 닿여 있고 위에도 닿여 있죠. 그러면 요 셀 선택한 상태에서 나누기 제거 누르면 요 셀에 닿여 있던 요 두 선이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나눔선 자체가 이미 여러 개 있으니까 뭘 없앨지 없애고자 하는 선의 셀에 가서 나누기 제거를 하면 그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고자 하는 선이 있는 곳에 딱 가서 나누기 제거를 하면 그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기 메뉴의 나누기와 또 페이지 레이아웃의 이 나누기가 다르니까 문장 읽을 때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보기에 나누기나 틀 고정은 일단 문서의 양이 많을 때입니다. 그죠? 많을 때 이런 기능들을 쓰는데 틀 고정은 이런 머리글들, 이런 문자들 이 부분들을 고정시키고 싶은 거고 나누기는 똑같은 걸 최대 4개로 분할해서 보고자 하는 거고 이것들을 쓰면서 그냥 문제지의 문장을 그냥 무작정 읽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문서의 양이 많을 때 아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해를 하시면 문장이 더 쉽게 그냥 외워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셀 포인터를 어디 둬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틀 고정 취소만 누르면 된다는 거. 다음 41번 옳은 거. 자, 문서의 내용이 많은 경우 화면을 분할하여 여러 화면을 참조해 가면서 작업할 때 편리한 기능이다. 자, 이거는 분할해서 한다 했으니까 나누기를 설명한 거고요. 2번에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맞고. 자, 3번 틀 고정 취소는 틀 고정 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된다. 아니죠. 나누기가 더블 클릭해서 취소할 수 있었고 4번 틀 고정은 행이나 열 중에서 하나만 설정이 가능하다. 하나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행, 열 둘 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42번 옳지 않은 거. 화면에 나타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 적용 안 되고요. 나누기든 틀 고정이든 보기 메뉴에 있는 것은 인쇄에 적용 안 되고 2번에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구분선이 생기는 게 아니죠. 왼쪽 위에 구분선이 생기고 구분선의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놓으면 왼쪽 위에 구분선이 생깁니다. 그죠? 3번 창 나누기는 셀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 수직으로, 수평으로,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다. 4번에 첫 행을 고정하려면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틀 고정에 첫 행 고정 이거 해주면 되죠. 43번 옳지 않은 거 1번 틀 고정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아래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이 고정 아니죠. 왼쪽과 위에 있는 열이 왼쪽과 위에 있는 부분이 고정이 되고 자 워크시트 중간에 있는 행과 열도 고정한다. 이거 아니죠. 말이 틀렸고 자 3번 틀 고정 구분선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없으나 창 나누기 구분선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맞죠? 다음 4번 두 개의 스크롤 가능한 영역으로 나뉜 창을 복원하려면 두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 줄을 아무 곳이나 2번 클릭한다. 그래서 나누기는 2번 더블 클릭하면 나누기가 없어질 수 있죠. 나누기는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죠?
나누기를 했다가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 또는 나누기를 했는 걸 시트의 끝으로 요 선을 드래그해서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없앨 수도 있고. 44번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알고 있는 거 나누기를 3번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창 구분선을 더블 클릭한다. 이 방법으로 가능하죠. 다음 4번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진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모두 표시할 때 사용한다. 맞죠? 모두 정렬은 계단식, 바둑판식, 뭐 수평, 수직, 가로, 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두 표시를 해줄 때 쓰는 거고요. 자, 이제 2번에 숨기기와 나란히 보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방식은 그냥 기본으로 해놓을게요. 지금 창 메뉴입니다. 창 메뉴에 숨기기는 이 창, 자, 숨기기를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됐어요? 엑셀에 지금 열려있는, 다시 한 번 더 숨길게요. 열려있는 거 다, 이 창, 문서 창이 다 숨겨졌어요. 숨기기 취소 누르면 제가 지금 필기 풀이 예제 1번, 2번 똑같은 걸 두 개로 놓은 게 있네요. 다시 숨기기 취소 2번도 보이게, 그러니까 숨기기 취소를 통해서 문서가 보입니다. 이후 숨기기는 또 뭐하고 구분하셔야 되는가 하면 창 메뉴의 숨기기는 창을 숨기는 거죠. 이 문서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시트에서 오른쪽 숨기기가 있어요.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기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기는 거는 시트를 숨긴 거예요. 시트 숨기기는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숨기기. 그러면 시트가 숨겨졌어요. 자, 다시 오른쪽 숨기기 취소 누르면 차트하고 출력, 이거 제가 두 개를 숨겼거든요. 숨기기 취소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확인. 그래서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다시 숨기기 취소, 요것도 확인. 요거는 시트 숨기기 방식이고, 요 숨기기는요, 문서를 숨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창 메뉴는 이 창, 문서 창, 이 창을 숨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창 혹시 파일이 두 개가 있지 않으면 새 창을 한번 눌러서 두 개로 열어 놓으시고 나란히 보기를 한번 할게요. 나란히 보기. 나란히 보기를 하면 지금 저는 불려진 창이 모양이 좀 이래됐네. 자, 세로를 가로로 해놓고 나란히 보기, 다시 나란히 보기 해놓으면, 자, 그리고 스크롤을 한번 해볼까요? 스크롤 하니까 어때요? 지금 똑같이 요거는 혹시 실습을 못 하셨어도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스크롤 할 때 요 행머리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위로 가면 행머리글이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여지는 창은 저는 여기는 출력이고 요거는 분석 작업이네요. 똑같이 출력 화면을 보이도록 해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스크롤하면 같이 스크롤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밑으로 스크롤 딱 하니까 여기가 바뀌면서 여기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또는 다른 화면을 열어놓고 같이 볼 수도 있고, 스크롤을 나란히 보기입니다. 보기에 나란히 보기를 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나란히 보기를 딱 눌렀을 때 여기 동시 스크롤에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롤 할 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서를 위아래나 또는 뭐 좌우로나 이렇게 동시에 두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요 위에 다른 문서, 이 밑에 문서, 같은 문서를 위아래로 둘 수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다른 문서를 위아래로 둘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문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나란히 가로로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도 한번 해놓을까요? 세로 상태에서도 나란히 보기 되어 있으면 지금 이거를 스크롤 하는데 왼쪽 걸 스크롤 하는데 오른쪽 거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위로 아래로 스크롤이 같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그 스크롤이 되는 거는 어쨌든 나란히 보기는 그냥 나란히 보이는 거고 동시 스크롤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어서 요거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스크롤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동시에 비교 보기 할 수 있다. 요 나란히 보기에 또 동시 스크롤까지 그렇게 해 놓으면 두 개의 문서를 그죠? 나란히 보여지면서 수직이든 수평이든 어쨌든 동시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2번에 숨기기를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현재 워크시트를 숨기는 게 아니고 요 숨기기는 통합 문서를 숨기는 거다라는 거죠. 시트가 아니라 통합 문서를 숨기는 겁니다. 45번에 보기 탭의 창그룹에 수행하는 작업 옳지 않은 거. 자, 새 통합 문서를 만들어 손쉽게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새 창은 같은 문서를 여러 개 여는 거다 했죠. 같은 문서를 여러 개 열어놓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새 통합 문서를 열려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아니면 요 새 통합 문서 이걸 해야죠. 이걸 눌러줘야 빈 문서가 열리는 거고 새 창은 같은 문서를 여는 겁니다. 2번 나누기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를 나눠서 보는 기능으로 구분선을 드래그하여 크기 조정할 수 있다. 구분선 드래그가 가능했고 3번 모두 정렬 현재 실행 중인 통합 문서들을 한 화면에 정렬하여 표시한다. 네 가지 방식으로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고 4번 틀 고정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특정 행위나 열을 고정시켜 시트를 스크롤하는 동안 항상 표시되도록 하는 것. 틀 고정은 틀을 항상 보이도록 왼쪽 윗부분이 보이도록 하는 거다. 46번 옳지 않은 거 1번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위아래에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다. 위아래로 또는 뭐 좌우로도 다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나란히 보기 했고요. 이번에 숨기기를 클릭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겨지는 게 아니죠. 통합 문서가 숨겨진다. 시트가 아니라 문서가. 3번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더블 클릭한다. 4번 모두 정렬은 창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 중 선택할 수 있다. 47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새 창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를 새 창에 하나 더 열어서 두 개 이상을 창에 통해 볼 수 있게 해준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그 문서를 하나 더 열어서 두 개 이상 볼 수 있게 하는 거. 2번 틀 고정 기능으로 열을 고정하려면 고정하려는 열의 왼쪽 열을 선택한 후 아니죠. 고정하려는 열의 오른쪽 열을 선택한 후 틀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자, 특정 열을 고정하고 싶어요. 자, 특정 열을 고정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틀 고정에 틀 고정하면 이거 틀 고정선이 여기가 생긴 거죠. 여기가 틀 고정이 돼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시키고 싶은 게 A, B, C를 고정하고 싶으면 D열을 선택하고 틀 고정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고정하려는 열의 왼쪽 열을 C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D열, 오른쪽 열을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왼쪽, 오른쪽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의미를 이해하면 안 헷갈리는데 그냥 그 단어 그 자체만 외우려고 하면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3번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여러 개 창으로 분리하는 기능으로 최대 4개까지 분리할 수 있고
4번 모두 정렬은 창 정렬 창을 표시하는 화면에 열려있는 통합 문서 창들을 선택 옵션에 따라 나란히 배열한다. 창 정렬의 선택 옵션 4가지에 따라서 나란히 배열한다라는 거죠. 자, 48번 창 정렬을 통해 배열된 다른 엑셀 통합 문서로 작업 화면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거. 자, 창 정렬을 통해서 창 정렬을 다시 자, 이거는 없앨게요. 나란히 보기는 없애시고 풀어주세요. 자, 창 정렬에 만약에 세로 확인해서 저는 지금 세로로 3개가 열려 있는데 자, 문제에서 컨트롤 탭이죠. 컨트롤 키와 왼쪽 거를 쓰세요. 항상 컨트롤과 탭을 눌러주면 옆에 창으로 하나씩 지금 컨트롤 탭 누르니까 한 개씩 따로 열리네요. 컨트롤 탭. 자, 만약에 이렇게 보기 방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단식 확인. 그럼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열려 있는데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거 보였다가 이렇게 컨트롤 탭으로 왔다 갔다 보일 수 있어요. 문제 나왔으니까 그냥 한 개 적어 놓고 시험장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고 49번 자, 엑셀 창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보기 바로가기 메뉴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요건 뭡니까? 이거는 기본 보기,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거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여기는 확대 축소.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이 없죠. 지금 오른쪽 밑에 엑셀 창 다시 열어서 보면 엑셀에 자, 엑셀 창의 오른쪽 밑에 요 자리를 보면 요거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리고 확대 축소 요 자리 이야기하는 거죠. 50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1번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표시된다. 페이지 나눔선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딱 하면 나눔선이 보이는데 자, 요거 말고 매크로 예제 불러서 할게요. 매크로 예제에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걸 눌렀을 때 자동으로 나눠지는 선은 길쭉길쭉하게 그려지니까 요거 파선이거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가끔은 점선이라 해도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점선이나 파선으로 나눠지는 거는 자동으로 나눠지는 선이고 만약에 나는 요거를 6월 달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드래그해서 조절하면 이거는 수동으로 우리가 직접 조절한 수동선은 실선입니다. 자, 수동으로 한 것은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된 건 파선이다. 2번에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이동하면 수동 페이지 나누기로 바뀌죠. 다음 3번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영역 밖으로 끌어놓는다. 자, 요 나눔선을 여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서 놓아버리면 없앨 수 있죠. 그죠? 나눔선을 드래그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요 선을 여기 좌우 화살표 있을 때 드래그를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드래그 해버리면 없앨 수도 있는 거죠.
4번에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여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된다. 자, 다시. 자, 아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지금 이미 건드려서 더 이상 없으니까 페이지 나누기 원래대로 지금 하나만 다시 삽입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아까 원래대로가 안 돼서 삽입 하나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자동으로 나눠진 이 선, 그죠? 요게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열 너비를 좀 넓히고 싶어요. 그래서 1, 2, 3월은 좀 더 넓게 하고 싶어서 넓혀버리면 지금 7월까지 있어요. 근데 이걸 넓히면 당연히 넘어가서 7월이 여기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죠. 자동으로 알아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열 너비가 좁으면 8월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동 나눔선이라는 건 이 문서의 분량에 따라서 밀려서 다음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분량에 따라서 또 당겨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자동이죠. 그러니까 영향 받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죠. 수동으로 한 건 내가 딱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 자리에 있지만, 자동으로 한 건 문서의 분량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다음 51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변경이 된다. 아까 했던 거고, 자동 나누기는 변경이 되고, 2번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죠. 실선. 3번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선 아래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선택한다. 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는 방법. 페이지 나누기 선 아래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를 선택한다. 자, 요 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수동으로, 자, 여기에서 나누기를 삽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가로선을 없애볼게요. 요 가로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수동선 이거의 아래 셀, 여기든 뭐 이런 데 있으면 되죠. 아래 셀에서, 자, 아까는 제가 이렇게 제거 메뉴 보여드렸는데, 바로가기 메뉴라는 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누기 제거라는 메뉴 나오거든요. 요게 이렇게 나온 메뉴를 뭐라 합니까? 바로가기 메뉴잖아요. 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나누기 제거를 누르면 없앨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선 아래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나온 그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선택한다. 4번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열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된다. 종이 크기에 따라서 또는 여백 설정에 따라서 아니면 확대, 축소, 배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페이지 나눈 선이 생기는 거죠. 자동선은 그렇게 생긴다. 52번 옳지 않은 거 페이지 나누기. 자, 1번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이다.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그 페이지 나눔 선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서 조절하잖아요. 그죠? 수동 조절선이 되죠. 3번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동은 넓혀주면 행도 마찬가지고 넓히면 바뀌는 거죠. 그게 자동이죠. 4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내고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동이란 말이죠. 사용자가 지정해 준 거. 파선 또는 점선은 자동선이고 실선은 사용자가 해주는 수동선이고 53번 옳지 않은 거
1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없다. 데이터 입력이나 편집 할 수 없다 했는 말이 틀렸죠. 자, 보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하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하나, 뭐로 하든 내용 입력은 다 똑같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기 방식을 기본이라야만 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내용 편집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글자가 들어간다는 건 다른 기능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요 선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기본일 때는 연하게 선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살짝씩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선명하게 보이고, 이걸 하면 여백까지 볼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편집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편집할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고, 2번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구분선의 위치 바꿀 수 있죠. 수동선으로. 3번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4번 인쇄할 데이터가 많아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추가되어지죠. 자동선 생긴다는 거고요. 양 많으면. 54번 페이지 나누기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나누어진 상태가 더 명확하게 구분된다.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면 선명하게 파란색 진하게 보이죠. 2번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페이지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3번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아니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여 페이지 나누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할 수 있다. 지금 요 설명이에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나누기에 나누기 원래대로를 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죠? 요거 설명한 겁니다. 방금 문장은. 그다음 4번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본 보기 상태로 변경해야 된다. 그 말이 틀렸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편집 다 할 수 있다. 55번 자, 옳지 않은 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1번에 차트나 그림 등의 객체 삽입할 수는 없으나 했는데 다 할 수 있다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는 있다 했는데, 아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삽입의 그림 아니면 뭐 도형 이래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죠? 편집하는 거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나 해서 이 말이 틀렸죠. 2번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페이지 나눌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삽입한 페이지 구분선이 모두 삭제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삽입한 수동선은 없어지죠. 원래대로 자동선만 남고. 4번에 자동으로 표시된 페이지 구분선은 점선, 사용자가 삽입한 구분선은 실선. 이제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메뉴 안에 있는 거, 보기 메뉴에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요 확대 축소, 요 창의 내용들 다 한 겁니다. 필요한 거는 거기 다 나왔고요.